9월 4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간밤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한국 증시의 오늘의 갭 하락, 큰 폭의 갭 하락과 이러한 하락의 어떤 흐름이 장중에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경기 지표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상황을 갖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자, 나스닥 지수에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거나 아니면은 주식장인 카페에 글로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을 텐데,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보시면은 20일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두 개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자,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상황에서는 이 조정의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다시 20, 60 이동평균선에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자,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도요, 다시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이러한 조정이 있었어도 이 흐름이 다시 이렇게 살려 들어가는 거죠. 이 모습이 나와야만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스닥 지수 자체가 60일 이동평균선을 그래도 지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죠. 왜냐하면 20, 60의 골든크로스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수 자체가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일단 회복을 해줬다는 점, 그리고 지지 노력을 일단 보이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제한적인 조정을 보이는 거죠. 왜? 여기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살려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간밤에는 바로 이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하향하는 장대 음봉이 출현돼 버린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불안 심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냐면은 요 골든 크로스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여야만 그게 만들어지는 건데 둘 다 깨고 내려오니까 이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심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울러서 가장 안 좋은 패턴이 뭐냐면, 자, 레드를 만들고 나서요, 골드를 못 만들고 다시 꺾여 내려가는 경우예요. 자,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줘야 됩니다. 최소한 막아줘야 돼요. 골드가 안 나오더라도 옆으로 뭐 행보하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고점상 저항으로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꺾는 이러한 후속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이거는 안 좋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자, 세 가지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 가장 좋은 거는 20, 60 골든 크로스를 이렇게 다시 만드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 이게 아니라면 차선책은 20일 이동평균선 깨더라도 다시 또 회복을 해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꺾지 않으면서 움직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또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차선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깼던 흐름을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 올려놓는 그런 후속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가장 안 좋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다시 아래로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고점 저항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경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요거는 또 조정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골든크로스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약해졌죠. 간밤에 이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과연 20일 이동평균선을 고점 저항으로 만들면서 빠져가지고 꺾는 거냐, 이게 가장 안 좋은 거, 아니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해주면서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꺾는 모습을 방어해주느냐, 이 모습이에요. 만약에 꺾는 모습을 방어해준다면은 장은 다시 또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꺾는 모습으로, 즉 21 이동평균선을 고점 저항으로 해서 꺾는 모습으로 간다면은 요거는 다시 불안 심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냐? 21 이동평균선 아래로 마감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그동안 선제적으로 빠진 데다가 오늘 개발락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낙폭을 축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속적으로 뭘 체크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요거를 아마 증시는, 한국 증시는 또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요거를 염두해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매매하기 참 어려운 구간이에요. 최근에도 계속 제가 어렵다,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여전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예, 조금 무리하지 않는 매매. 그리고 뭐 정 불안하시면 조금이라도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인버스로 해지를 하시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쓰거나 해가지고 좀 불안 심리를 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내동매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들도 좀 감안해서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힘들지만 잘 마무리들 하시고요.